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목군입니다. 9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 53분인가요? 네, 한 번 내가고 있네요. 예, 이재명 당선자가 드디어 이 자유대학 지금 청년들, 지금 청년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한 지가 몇 개월이 돼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처음으로 그 시위를 언급을 하면서 깽판을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당선자의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볼 적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지금 어느 나라에선가 네팔인가요? 유혈 사태가 났죠. 지금 뭐 SNS 차단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그 국민들도 몇 명 사망을 하고 이제 막 의회 뭐 이런 데를 다 불태우고 유혈 사태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이제 저 좌파, 극좌파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진짜 이건 그냥 범죄자 집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좌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속담에 있듯이 이제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속담은 도둑질한 거는 본인이 아니까, 본인이 도둑질을 했다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안 들켜서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도둑 본인은 아니까 재발이 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죄책감이 들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듯이 이제 지금 좌파 정권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제 슬슬 두려움이 슬슬 이제 몰려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입장 바꿔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에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모르쇠로 일관했죠. 관심 없는 척. 사실 뭐 지금 유튜브로 저도 알게 되는 건데, 예전 같았으면 몰랐을 일이죠. 유튜브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MBC나 이런 뭐 지금 좌파 편향된 방송에서는, 주요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을 거의 얘기를 안 하니까요.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는지, 또 지금 그 애국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방송을 안 하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많이 알게 됐죠.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뭐 여러 단체들이 있겠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유명한 그 지금 그 젊은이들이 이끄는 단체들이 있고, 자유대학 청년들 뭐 이런 청년들이 있고, 지금 거리에서 뭐 산발적으로 뭐 전국에서 지속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평화적인 시위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이제 네팔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 유혈 사태까지도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당사자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두려울 수 있겠죠.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요.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팔에서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 보니까 네팔의 뭐 재무장관인가 뭐 장관했던 사람은 아예 그냥
예, 군중들한테 그냥 시위 군중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완전히 진짜 예, 거의 뭐 잔혹한 예, 보복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막 빨가벗겨져 가지고 막 끌려다니고 예, 이런 모습들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자기들도 알 거예요. 자기들은 범죄를 자기들이 저질렀으니까 알겠죠. 예, 국민들을 완전히 속여놓고 자기들이 뭔 짓을 한지는 자기들이 알 테니까 계속 속이고 있지만 국민들을 예, 뭐 이쪽 애국 우파들을 극우라고 하면서 어떤 유튜브 채널 보니까 예, 우파들은 막 그런 생각에 뭐 뇌가 절여져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다. 저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참 진짜 주객이 전도돼도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도된 거죠. 어떻게 내란이며 자기들이 내란 프레임을 자기들이 내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애국 우파한테 내란 세력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씌웠으니까요. 참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지금 참 벌어지고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저들의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선자도 처음으로 그런 표현을 했죠. 저거 그냥 둘 거냐? 그냥 두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게 웃기는 게 네팔에서는 그래서 이제 SNS를 차단하고 했더니만 완전히 민중이 봉기해가지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으니까요. 완전히 뭐 제가 정치의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귀동냥으로 들은 것만 해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독재 정권이 비참한 말로를 맞는 경우가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뭐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정도로 봤을 때.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죄를 저지른 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 있죠. 혹시라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두려움이 이제 슬슬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들은 아주 뻔뻔하게 그냥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다 장악했다 이런 이제 들뜬 마음에 취해가지고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게 여태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이제는 이제 슬슬 이재명 당선자가 이제 미국에서 어떤 꼴을 당하는지 다 봤고 저들도 전 세계에서 이제 자기들 정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제는 자기들도 느끼겠죠. 처음에는 뭐 진짜 그 승리감에 도취해가지고 그런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쭉 봐왔으니까요. 지금까지 1.23 계엄 이후에 자기들 뜻대로 내란 프레임을 씌웠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내란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내란인데 그거를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엄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다는 뜻이고 그게 내란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대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킨 거죠. 현혹시켜가지고 어찌됐건 부정선거까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했으니까 잠깐 동안은 그 두려움도 없이 그냥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겠죠. 지금 이제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그 당선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닌 척하는 쇼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 300명 미국에서 지금 체포됐을 때 아주 모르는 척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아주 태연한 척하면서 자기 부인이랑 영화 관람을 했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알리고 그런 걸 의도적이죠. 거의 이재명 당선자가 하는 행위는 거의 그거예요. 그 쇼를 밖으로 국민들이 자꾸 알게 하는 거, 아닌 척하면서도 자꾸 알게 하는 거, SNS나 뭐 방송이나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MBC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자꾸 알리는 걸 잘해요. 그게 속이는 거죠. 쇼라는 거죠. 그게.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당선자는.
태어난 척한 거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어떤 메시지, 굉장히 그 이재명 당선자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건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태연하게 행동한 게 이상할 정도로 태연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아니 그 와중에 지금 대통령이 바로 조치를 취했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극장에 가서 뭐 영화를 관람하고 태연하게 한가하게 웃고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 저는 이제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죠. 이재명 당선자는 성남시장 시절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시절 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게 잘 먹혀왔죠. 자기 입장이 이재명 당선자 입장이 돼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써온 수법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자기가 써왔던 수법들이 전부 효과적으로 잘 먹혔던 것만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됐으니 그 버릇을 남줄 수가 없죠. 당연히 잘 먹혔던 수법인데 당연히 처음에는 잘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자리는 그거랑 완전히 다른 자리죠.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자리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그만 집단의 그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따릅니다. 그런 측면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순수하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인간들은. 물론 이제 그것이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제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거라고, 인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웃구는, 잘난 체 하는 머리 좋은 웃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인간에게는 그런 질투와 시기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온통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 시기와 질투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재명 당선자는 아마 고려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자기 입장에서는 잘 먹혀왔던 수법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그게 잘 안 먹힌다는 느낌을 지금 이제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태어난 척 했는데 왜 안 먹히지? 예전에는 자기가 태어난 척 하면, 야, 역시 대인배다.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이제 효과를 자기가 느꼈을 거예요. 피부로. 아,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나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그 댓글도 달리고 하니까 알겠죠.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지지하는지.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척 하니까 나를 대인배로 보는구나. 아, 멋있다. 이렇게 보는구나. 특히 개딸들, 이렇게 여자들은 단순하니까요. 그런 걸 잘 모르죠. 우리 남자들은, 야, 쟤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그런 걸 구분을 잘 못해요. 남자의 세계를 모르니까. 남자가 대범한 척, 태연한 척 해도, 쟤 뭐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여자들은 남자의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남자들은 금방 구분이 가는 것도. 야, 저놈 새끼는 지가 속으로 엄청 쫄았으면서도 태연한 척 하네? 아, 이 새끼 진짜 재수없네. 우리 남자들은 재수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를 여자들은 모르니까 잘 남자의 세계를 멋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딸들이 형성이 됐겠죠. 제 추측에. 아무튼 이제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지금 계속 같은 수법을 쓰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반응을 한 거죠. 속마음이 보인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아니 저기 뭐 그 자유대학 뭐 그 청년들 계속 지금 뭐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도 짤로 올라오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뭐 거기에는 뭐 진짜 그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 뭐 이런 거 플랜카드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것들 거기 써 있는 내용 보면은 뭐 가짜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뭐 아예 진짜 점잖은 표현이고 살인자 안동댐 뭐 어쩌고 살인자 내려와라 뭐 정말 과격한 문구도 거기 많이 이제 자기들이 들고 다녀요. 그거를 이재명 당선자가 여태까지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그 양반은 그런 쪽으로 SNS나 이런 쪽으로 그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그걸로 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항상 자기는 그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태까지 대단한 척했죠. 그쪽에 무관심한 척. 그런 일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거죠, 자꾸. 뭐 사방,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방이 쪼여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제는. 예. 처음에는 그거를 자꾸 정신승리, 요즘 젊은이들 말로 정신승리. 예.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지내왔을 텐데, 이젠 더 이상 정신승리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급하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이재명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G7에서 처음으로 그런 이제 현타를 느꼈을 거고, 야, 이게 뭐지? 굉장히 아마 충격적이었을 거고, 그렇지만 계속 태연한 척으로 일관했겠죠. 국내에 들어와서는. 그래서 이제 방구석 여포다 이런 별명도 있지만, 국내에 와서는 굉장히 대범한 척, 태연한 척, 이렇게 했는데, 계속 되니까 이제, 점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한순간에 확 무너질 거예요. 그 태연하게 보이는 모습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추해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태연한 척, 대범한 척이 어느 한계에 딱 부딪히면 이제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 내면에 있던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굉장히 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당선자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걸 그대로 둘 거냐. 이제 그대로 두지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SNS 이런 거 그 표현의 자유,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를 그걸 억압하겠다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그 세력들이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시위가 잦아들 수도 있고 점점 더 커질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뚜껑 켜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벌써 6월 3일 이후로 당선된 이후로 지금 가짜 대통령 피켓을 든 그 젊은이들의 그 시위가 지속되어져 오고 있고 조금씩 더 세력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미국에서의 압박도 두렵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재명 당선자는 사방에서 그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이재명 당선자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들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제가 보기에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두려운 일은 가장 두려운 거는 뭐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 젊은이들의 시위일 거예요. 그 시위라는 게 우리 세대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또래는 제 또래는 그때 시위랑은 좀 문화가 다르죠. 그때는 화염병 던지고 약간은 폭력적이었어요. 지금에 비하면. 화염병 던지고 또 그때 전경들이라고 그랬죠. 전경들하고 굉장히 물리적인 충돌이 잦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한열이라는 우리 세대는 이제 잊을 수 없는 굉장한 굉장히 유명한 최루탄을 잘못 맞아가지고 직격으로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죠. 이한열이라는 분이 이제 저보다는 한 살이 많던가 뭐 제 또래던가 그 또래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재수할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하던 시절에 신문을 정말 엄청나게 큰 화제를 몰고 왔던 그런 사건이었죠. 이한열 열사라고 나중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아무튼 그런 시위의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났죠. 한 세대 이상 지났어요. 그때가 제가 20살 무렵이니까 한 4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세대가 훌쩍 지나서 지금 젊은이들이 시위하는 방식은 저런 식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쭉 올라오듯이 폭력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내용은 굉장히 과격하죠. 내용은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위의 세력들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더 커져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당선자가 가장 두려운 일은 사실은 그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으면은 뭐 어떻게든 이재명 당선자가 이제 지금 뭐 행정부도 장악하고 있고 뭐 입법부도 장악하고 있고 뭐 그야말로 진짜 뭐 방송 가장 중요한 방송도 장악하고 있고 MBC도 장악하고 있고 거의 지들 입맛에 맞는 내용만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 문제만 있다면 어느 정도 이재명 당선자가 손을 쓸 수도 있었겠죠. 워낙에 그런 쪽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요. 잔머리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쓸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두려운 일은 지금 두려운 거는 이재명 당선자가 그거를 제외하고 가장 두려운 거는 이제 미국의 반응일 거예요. 미국은 자기가 어쩔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고 또 우리나라 애국 보수와 절대적인 그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돈만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이재명 당선자는 무조건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애국 보수가 갖고 있는 그런 정의로운 마음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의로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이재명 정부는 판단할 확률이 높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남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아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근데 제가 보는 트럼프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런 거를 이용하죠. 나 돈만 아는 사람이야. 그래, 너 돈 가져와. 내가 다 받고. 그렇지만 정의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그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가늠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게 뭐지? 원래 돈 갖다 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트럼프는 도대체 뭐야? 돈 갖다 줬으면 이제 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죠. 지금 조지아주에서 무슨 뭐 300명 이상 한국인을 체포하고 이런 거는 트럼프가 돈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반증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거는 자기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돈을 갖다 줬는데 왜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정의로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는 만약에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면 다시 윤석열 정부 이런 이제 정상적인 정부가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애국 우파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은 트럼프는 한국과 합리적인 협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 뺏어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힘을 이용해서 야 내놔. 그러고서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건 잘 안 들어줘요. 받을 건 다 받아가고 양아치 짓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아치한테는 양아치처럼 눈에는 눈 이렇게 하는 게 트럼프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권이 다시 애국 보수 정권으로 바뀐다면 합리적인 협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야 니네가 나 좀 도와줘. 나도 니네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의 그게 합리적인 협상이거든요.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애국 보수고요.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애국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쪽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럼 비즈니스맨이 돈만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철이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철이 없으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잘한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면 저 사람한테는 뭘 속이든지 뭐 말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이득을 조금 주고 내가 훨씬 많은 이득을 취해오면 그게 잘한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젊었을 때 저는 철이 없을 때는 그게 지금 우리 좌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굉장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철이 없는 거예요. 잘한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이익을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했을 때 그것이 잘한 협상이다. 예.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게 정의파가 가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원래 제대로 된 비즈니스맨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이익도 존중해 주는 그 마인드가 없으면 그 비즈니스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가먼이설로 속여가지고 나의 이득을 많이 취하고 저 사람한테 조금의 이득을 줬다 그러면 그게 잘한 협상이냐? 아닙니다. 그 협상은 결국은 그 거래는 곧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협상이라는 건 좋은 비즈니스라는 것은 서로의 이익을 서로 보장해 주면서 최대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협상을 해냈을 때 그 비즈니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가면서 양쪽에게 계속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협상. 그게 잘된 협상이라는 거죠. 그게 정의파들이 하는 협상입니다. 그게 거래예요. 비즈니스예요. 그게. 그것들을 우리 좌파들은 이해를 못해요. 철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하는 행위는 야 너네는 내가 니네들이랑 똑같이 해줄게. 양아치 짓을 해줄게. 갖고 와. 다 뺏어요. 힘이 좋으니까. 힘이 좋으니까 다 뺐죠. 그게 지금 좌파들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힘이 있을 땐 내가 많이 뺐고 이거 할 수 없을 때 좀 주고 이런 생각을 그게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철이 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그 생각조차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너는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되겠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내가 너처럼 똑같이 해줄게. 다 뺏어놓고 뺏을 수 있는 건 다 뺏고 그 다음에 또 양아치 짓 뒤에서 하고 그게 지금 한 게 조지아주 그래놓고서 300명 감금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엄청난 타격이죠. 그런 부분이 지금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선자가 트럼프를 처음엔 우습게 알았던 것 같아요. 돈 좋아하는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 좋아하는 그 영감탱이 그거 돈 좀 갖다 주면은 뭐 내 돈도 아니고 우리나라 돈 좀 갖다 앵겨주면은 뭐 지가 뭐 다 나 좋다고 하겠지 나랑 이제 사진도 찍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어느 임계치, 어떤 이제 그 한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재명 당선자가 그 두려움이 그 임계치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태연한 척, 대범한 척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정말 이재명 당선자의 쇼킹한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런 모습을 보여주나 하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선자는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추악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열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겁이 많고 그런 아주 추악한 모습이 겉으로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